자, 안녕하세요. 행복성공센터 코리아TV 선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절의 수각에서 배울 삶, 부와 경제 관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눌러주십시오. 구독. 네, 고맙습니다. 수각은 이제 물과 샘이 있는 절에서 보통 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흐르는 물을 갖다가 이게 담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그림을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절에 가셔서 많이 물도 마셔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있는 것은 보통 이제 음료수로 쓰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은 이제 뭐 씻는다든지, 이제 야채를 씻는다든지, 뭐 가볍게 뭐 쌀을 씻는다 이런 용도로 이제 쓰게 되죠. 그 나머지 흐르는 것들은 이제 짐승도 또 이제 지나간 풀도 새들도 아니면 미생물도 이렇게 나눠 먹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수각에 관해서 정말 잘 설명해 놓은 그 책이 있어서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 것들. 저자는 김승호 회장님이고 슈퍼리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인데요.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슈퍼리치 김승호 회장께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노우폭스가 이제 뭔지 모르겠어요. 뜻은. 그래서 뭐 흰 영혼가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분이 그 미국에서 8년 동안 정말 실패와 좌절과 눈물 속에서 지금은 이제 수천억에 이르는 자산을 쓴 자산, 은행 융자 10원도 없이 쓴 자산을 이루고 이제 그 음식점 체인점으로 아주 대성공하신 분이고,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사고를 가졌는데, 이분의 이제 직접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정말 선한 삶의 어떤 방향을 잘 가지고 있고, 정말 성공할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제가 이분을 되게 흠모하게 됐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정말 존경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되시면, 또 여건이 되시면, 여기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그 김승호 회장님 책을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절의 수각에서 배울 수 있는 어떤 부와 경제 원리를 말씀드릴 것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각의 비밀이란 어떤 그것을 우리 김승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저의 생각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각 이론을 그대로 좀 제가 읽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각 이론. 산사에 들어서면 흔히 이제 수각을 볼 수가 있다. 산에서 흐르는 작은 물줄기를 때롱에 연결하여 한 방울씩 떨어진 물로 돌그릇을 가득 채운다. 산 중턱까지 헐떡이며 올라가서 갈증이 턱까지 차올 때쯤 한 바가지 떠마시는 그 말은 그 맛은 어디에도 비유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시작해요. 그 부처님 모신 이제 법당이 마음을 다스리는 곳이라면 이제 절간 옆에 이제 수각은 몸을 다스리는 최고의 장소다. 산사마다 샘이 흐르는 곳이면 이런 수각을 만들어 놓는다. 수각은 작은 그릇만 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들어갈 만큼 커다란 크기까지 다양하다. 이제 옆에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수각이 정말 좋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각 이론을 꺼내는 이유는 사람마다 각각 다른 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다루는데 미숙한 나머지 많은 돈을 벌어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사라져 결국 망하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본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은 있으나 얼마만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관심이 갖지 않는 탓이다. 분명한 것은 부 크기는 자신이 빚어놓은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마치 수각의 크기처럼.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게 부를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각 이론을 이렇게 잘 터득하면 충분히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들어보시자고요. 심한 가뭄에도 수각을 크게 만들어 놓았다면 더딜지라도 결국 물은 한가득 차게 마련이다. 반면 굳이 가뭄이 아니라도
수갑 크기가 작으면 겨우 5명이 물을 마시면 물은 금세 바닥에 보일 것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음속 부수각이 작으면 항상 돈이 모자라거나 고만고만한 통장 잔고가 유지될 뿐이다. 조금만 경기가 나빠져도 돈을 빌려야 할 상황이 처하게 되거나 아무리 적은 비용이라도 집안에 돈이 필요하게 되어 여기저기 손을 벌려야 되는 형국이 된다. 사실 급하게 부자가 되면 졸부티가 난다. 이게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수각을 키우는 일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누구나 크기를 키울 수는 있다.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 사는 습관이 필요하다. 이제 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든지 우리가 원하잖아요. 뭐 차도 원하고 이렇게 고급 차도 원하고 또 비싼 요리, 고급 와인 이런 것들 원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필요한 거하고 원하는 거하고 좀 구분을 잘라. 첫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급 시계를 갖다가 원하지만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꼭 고급스러운 시계 아니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고급스러운 차 아니어도 된다 이거죠. 튼튼하면 되지. 또 안전하면 되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자의 무서움을 알아라. 사업으로 큰 돈을 벌거나 장사로 돈 좀 벌면 이제 은행 이자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지점장이 찾아오거나 은행 창구를 거치지 않고 그 VIP 룸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렇게 은행 돈을 우습게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돈을 빌리고 내는 이제 이자 4%, 5% 이자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또 내 돈을 갖다가 1%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한다. 돈을 함부로 빌리거나 함부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이자 0.25%의 크기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깨우쳐야 된다. 이자로 주는 돈 5%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재산은 결국 은행으로 가져가게 된다. 은행이 가져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자의 무서움을 잘 알아야 돼요. 자나깨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자거든요. 정말 고정적으로 들어간 이자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고정 지출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리고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번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도 크다는 뜻이다. 사업이 언제나 호경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반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상품은 이율이 작아도 손실이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신의 수입을 안전지대로 옮겨놓는 일에 깊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장기적 관점에서 안전지대로 수입을 옮겨놔라. 안전지대로 수입을 옮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알아도, 이자하고 안전지대로 옮겨놓은 것만 정확히 알아도 다른 사람보다 100배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각을 키웠다면 물이 찰 때까지 오롯이 기다려야 된다. 수각이 저 옆에 있는 수각이 찰 때까지 이제 오롯이 기다려라는 거예요. 물이 차지 않았는데 마구 써서 되지도 않고 적당한 물기를 적당하다는 생각에 물기를 다른 데로 돌려서도 안 된다. 수각을 모두 채운다는 것은 수각에 들어온 물이 퍼내는 물보다 모두 채운다는 것은 수각에 들어온 물보다 퍼내는 물이 적다는 뜻이다. 저축을 하고 부채를 완전히 없애고 세금을 밀리지 않게 하며 이제 들어온 돈보다 나가는 돈을 줄여라. 그래서 오롯이 그 수각의 물을 가득 채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몇 번이라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결코 수각에 들어온 물보다 흘러내보내는 물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부족함에 맞춰 물을 써야 할 것이다. 장마 때 쓰던 버릇을 가뭄에도 같은 물을 쓴다면 수각을 키울 물은 말라버릴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가진 부보다 약 4분의 1을 쓸 것을 권면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는 사람처럼 이렇게 소비 수준을, 그러니까 약 한 25% 수준으로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통상 어떤 부자들보다. 그러면은 늘 부자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 사치라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줄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이제 필요한 것을 사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 습관으로 유지를 하기 바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각에 물을 채우고 난 뒤에 이제 밖으로 흐르는 물, 옆에 이제 밖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저 물을 갖다가 관리를 잘해라는 것도요. 그래서 넘치는 물은 이제 그 산새나 작은 짐승이 마실 수 있게 돕고, 이제 꽃밭이나 풀밭이나 곡식이 자라는 논밭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수확을 빠져나온 물은 또 다른 생명을 이롭게 하고 또 흘러가게 해야 된다. 결국 돈이 올바르고 이렇게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배우자도 충분히 이렇게 그 분배를 해줄 것이고, 또 좀 너무 넘치지 않을 정도로 좀 궁하게 살지 않도록 자녀들도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된다. 부모를 또 편안하게 부양하게끔 부양하고, 또 형제들은 적어도 자기가 잘 돼 있다면은 이제 교육비 정도는 이렇게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 아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일하는 직원이나 주변인들이 이제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밖에 있던 부를 내 수각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건 과거 자신 행동이지만, 나에게 흘러나간 세상에 나간 재물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새로운 이로움을 통해 자신에게 다시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런 좋은 행동의 결과다. 그래서 저게 이제 흘러내리는 수각이 물을 갖다가 결코 그냥 막 버리지 말고 그거를 주변을 이롭게 해라,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위대한 일을, 그러니까 위대한 그 사람은, 위인은 위대한 일을 해서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부를 모으는 것은 어떤 돈을 대하는 소박한 태도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취지는 수락 이론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도록까지 이렇게 기다리라는 거죠. 항상. 그리고 그 수확을 키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조그만 수확 가지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수확을 좀 크게 키우고, 그 다음에 키웠으면 거기다가 방울방울 떨어지는 물을 모을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그걸 함부로 써 버리지도 말고, 그 물을 다른 데 돌리지도 말고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채워서 그것이 넘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넘쳐버린 물도 그냥 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수학의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모습이 어떤 부를 지키는데 가장 비유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도 이제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제가 수학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수학은 정말 그 굉장히 중요한 부의 어떤 그 유지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부를 지킨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를 이루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가 됐든 이제 규모가 다를 뿐이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부를 이루어오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나 통계를 구체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60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돈을 벌어보지 못한다,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물론 그냥 맨날 그렇게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도 돈을 벌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돈을 벌은 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수각처럼 이렇게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 수각처럼 채워야 되고, 그 채울 때까지는 정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축을 꾸준하게 해서, 그래서 그 저축을 통해서 이제 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이제 그 확대가 내 개인한테만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먼 데까지 좀 그 부가 골고루 분배되도록 하는 선한 마음을 가져달라.
그래서 정말 수국 이론은 제가 보기에 정말 멋진 어떤 경제의 부의 어떤 그 흐름을 아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면 구독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생각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비밀, 정말 우주를 소유한 것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끝에다가 제가 동영상을 찍으면 올려놓을 테니까 같이 꼭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성공 채널 행복성공센터 코리아TV 선샤입니다. 감사합니다.